반갑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트렌드입니다. 매년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면 내년도 트렌드를 예측하는 콘텐츠들이 발표되고는 하지요.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요.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을 불안하게 느끼고 그럴수록 미래를 궁금하게 여기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간혹 트렌드 분석을 예측이 아니라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도 트렌드에 대한 전망이 마치 신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영원 불변의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맹신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절대 바뀌지 않는 혹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트렌드 분석은 예언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언이 믿음의 결과라면 트렌드는 과학적 추론의 결과이죠. 특히 수학과 해석학의 주요 개념이자 SF에서 자주 활용되는 외사법에 더 가깝습니다. 외사법은 주어진 데이터의 추세를 분석하여 미래의 변화 양상을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용어는 다소 낯설지만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야구 해설에서 투수 손을 떠난 야구공의 궤적을 설명하는 일이에요. 이 사진처럼 공이 날아오는 추세를 표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전문 분야의 사례로 위성 발사체의 비행 궤도를 추정하는 작업을 들 수 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여성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외사법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변화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어야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 만일 감당할 수 없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예상은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기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 그 여파로 트렌드 분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트렌드 예측 도서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이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입니다. 2018년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2019년의 요즘 옛날 뉴트로 등의 키워드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었죠. 반면 트렌드 코리아 2020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분석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시한 키워드들도 적절했고,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전염병 창궐이라는 사태가 발발하면서 모든 전망은 어긋나게 됩니다. 이어 발표된 트렌드 코리아 2021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Vnomics인데 이는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고 설명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트렌드 분석의 곤란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노력이야 충분히 인정됩니다. 몇 가지 회복 모델을 제시했고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천명했으며 언택트 기술의 발전 양상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야 코로나19 상황을 살아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런 사정은 다른 트렌드 분석 콘텐츠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판 분야에만 한정하더라도 매년 발간되는 트렌드 관련 서적은 20여 종에 이르는데 2021년 상황을 독창적으로 설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을 수식어만 바꿔서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를 분석자의 무지나 게으름으로 매도할 수야 없겠지요. 그보다는
예측행위 자체가 가진 한계로 판단하는 편이 훨씬 타당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변화와 마주하게 되면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한없이 무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보다는 차라리 예언을 믿으려고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트렌드를 분석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언이나 주술에 기댈 수야 없는 법이니까요. 그러면 한순간 후련함을 느낄 수도 있고 삶을 지탱하는 힘을 얻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올바른 해결법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언은 결정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까닭이에요. 이런 관점에서는 결과만 강조되기 쉽습니다. 모든 일이 절대자의 의도에 따라 예정되어 있으니 과정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전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다른 변수가 제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바뀐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처음 직면했던 2020년이 갑작스럽게 달라진 상황에 아등바등 적응하기 바빴던 한 해였다면 2021년은 그 변화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올해 2022년을 오롯이 살아낸 뒤에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다만 성패와 상관없이 도전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시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영화 쥐라기 공원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도 이와 같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일 겁니다.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광범위하게 표본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전략을 도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런 작업을 개인이 진행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지요. 이제부터는 다음 두 권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이 책에서는 트렌드의 흐름과 변화 추세, 그리고 2022년 경향을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2입니다. 여기에서는 청년 세대로 범위를 한정해서 그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은 아이템과 브랜드를 알아볼게요. 물론 이외에도 유튜브 콘텐츠 분야의 트렌드만 전문적으로 살피는 책도 있는데 이는 별도의 자료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트렌드 분석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추세입니다. 트렌드는 변화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현상 그 자체보다도 어떤 맥락에서 변화가 유발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간의 분석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공유할게요. 저는 매년 발행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정기적으로 읽습니다. 이 책은 내년도 트렌드를 예측해서 10개의 키워드로 제시해요. 몇 년 동안의 키워드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면 변화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최근 5년 동안의 키워드를 볼게요. 트렌드 코리아 2018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확행, 워라밸 세대, 카렌시아, 매력자본, 대안관계, 플라시보 소비, 언택트 기술, 만물의 서비스와 미닝아웃, 자존감 회복 소비. 이 중에서도 특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소확행이 주목받았지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세대, 비대면 기술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언택트 기술 등도 주목받았고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흔히 얘기했던
언택트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셉을 연출하라, 뉴트로, 감정 대리인, 카멜레존, 나나랜드, 세포마켓, 데이터 인텔리전스, 필환경 시대, 밀레니얼 가족, 매너 소비자. 이 중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개념은 복고 트렌드에 새로움을 더한 뉴트로입니다. 컨셉을 연출하라,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도 관심을 모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분석 기술이 결합하고 여기에 안면 인식 혹은 음성 인식 등의 식별 기능이 통합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019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2018년 제기된 언택트 기술과 일맥상통하지요. 이렇게 추세가 이어집니다. 한편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트렌드 코리아 2022는 기존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해요.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모든 트렌드를 집어삼켰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멀티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글인간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었지만 이전처럼 주목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스트리밍 라이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성장한 OTT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명맥을 이어갔어요. 시니어 세대의 부상을 뜻하는 58세대도 어느 정도 주목받았습니다. 이어지는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다른 키워드보다 앞서 브이노믹스, 즉 바이러스와 연관되는 경제를 제시했어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퀴즈, 기준의 전환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뜻인 거침없이 피보팅, 오늘 하루 운동, 당근마켓처럼 중고 제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N차 신상, 고객의 경험, 즉 CX 관리를 중시하는 CX 유니버스, 정체성 찾기 현상을 반영한 레이블링 게임, 언택트 사회에서 더 필요한 휴먼 터치 등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이 중에서 자본주의 퀴즈, 거침없이 피보팅, 오늘 하루 운동 등이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전만큼 인기를 얻지는 못합니다. 올해를 대상으로 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2는 기존 시리즈보다 도전의 의미가 커요. 감염병 상황이 채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간되었다라는 점도 그렇지만 작년처럼 막연한 키워드로 뭉뚱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변화를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니까요. 이 책에 제시된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팅 라이프, 헬시 플레이저, 엑스틴 이스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제시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각 키워드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트렌드 코리아 2022의 키워드들이 아주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언급됐던 내용을 새삼스레 부각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자들의 설명처럼 코로나19가 바꾼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이고 이른바 뉴노멀도 낯선 기준이 아니라 기존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뜻한다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제시한 키워드들은 크게 세 묶음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첫 번째, 개인화 경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을 대표하는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핵가족이라고 지칭되던 4인 가족 체제가 더 분화되어 1인 가구가 출현했고 혼밥과 혼자 코인 노래방, 즉 혼코노 현상이 일반화되고 워라밸을 내세우면서 조직보다 개인의 생활에 집중하는 추세가 이미 언급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더해지면서 그 트렌드가 매우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의 추동을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부상한 겁니다.
이 개인화 경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나노 사회예요. 공동체 유대가 약해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으로 해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조각조각 흩어져요. 그러다 비슷한 끼리끼리 재결합한 후에 서로 메아리 치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게 나노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개인화 경향은 해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분화한 개인은 다시 이합집산하여 새로운 우리를 만들고 그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성이 표출되는 사회로 개편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어지는 키워드가 머니러시와 득템력이에요. 머니러시는 세대와 상관없이 월급 이외의 돈을 만드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뜻하는데요.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진행되었던 골드러시에 빗대서 제시된 개념입니다. 여러 직업을 갖는 N잡, 초단기 노동자 긱워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B2, 최대 한도까지 자금을 모아놓은 영끌 등의 현상이 여기에 해당하죠. 다음 득템력은 희소한 아이템이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자신을 차별화하는 수단입니다. 이제 소비는 취향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었어요. 그만큼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고 상품 선택의 기준이 유행이 아니라 개인적인 안목으로 세분되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두 번째는 느슨한 연대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앞서 살핀 개인화 경향의 반작용이라고 하겠어요. 개인화 추세가 강화될수록 포모, 즉 고립 공포감도 커집니다. 개인화와 연대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인간은 독립된 개체인 동시에 무리를 이루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니까요. 그러지 않나요? 혼자 있으면 후련하지만 외롭고 함께 있으면 든든하지만 피곤한 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관계가 느슨한 연대예요. 혈연, 지연, 학연 등 결속력이 강한 관계는 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SNS처럼 구속력이 약해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선호하지요. 여기에 직접 연관되는 키워드는 like 커머스입니다. SNS에서 동감을 표현하는 좋아요 표시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상업 활동인데요. 고객의 선호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온라인 리테일의 총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커머스에 연대감이 더해진 방식이라고 할까요? 세포마켓, 클라우드 펀딩, 지역 기반 직거래 등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전망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헬시 플레저와 바른생활 루틴이 등의 키워드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감염병 상황이 길어지면서 즐겁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뜻하는 헬시 플레저가 강조됩니다. 집 근처에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팍세권과 숲세권이 주요한 거주 조건으로 주목받았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산 열풍이 불기도 했고요. 이는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이제 건강은 단지 질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스로의 삶과 몸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뜻해요. 또 자신의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대가 바로 SNS고요. 바른생활 루틴이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외부적 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루틴을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됩니다. 이 활동이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노력하는 동시에 함께 격려합니다. 그런 활동은 느슨한 연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는 다양성의 확산입니다. 앞서 살핀 내용이 추세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결과에 해당해요. 개인화가 집단을 해체해
각 구성원의 정체성을 드러나도록 유도했고, 느슨한 연대는 취향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경직된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발현되지 못해요. 이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졌죠.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한 키워드가 Extin is back입니다. 세대론이야 이전부터 있었지만 199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X세대는 각별해요. 그들은 민주사회로의 이행, 소비사회로의 진입,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대중문화의 폭발적 확산 등의 현대사회의 전환을 경험했는데 이런 변화가 다양성의 토대로 이어졌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새삼 X세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회고 취향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청년과 같은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으며 이것이 자녀에 해당하는 Z세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시도하는 것은 MZ세대지만 그것을 시장에 안착시키려면 X세대의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망이 가능하죠. 다양성에 대한 추구는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러스틱 라이프에도 반영됩니다. 시골 생활을 표방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요. 논밭뷰를 내세운 펜션 카페가 나오고 있고요.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시골살이를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오늘은 등이 인기를 얻었는데 이것들이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향의 원인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험이 시골에 대한 동경을 키우기도 했고요.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일이 용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야기를 강조하는 현상을 뜻하는 키워드인 내러티브 자본도 결국 다양성의 표현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야기는 대상 집단, 브랜드, 상품에 독창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진 까닭이에요. 다만 그 쓰임새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정치활동, 팬덤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릅니다. 한편 실제감 테크는 다양성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메타버스, 다중감각, 미디어 파사드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들을 한데 묶어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어요. 각 사례의 지향과 구현 방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키워드로 담는 것이 좀 다소 무리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실과 다른 세상을 체험하도록 만든다라는 점에서 다양성도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검토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 트렌드는 계층에 따라, 세대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해요. 특히 청년 세대, 최근에는 MZ세대라고 설명되는 집단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2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이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나이로 따지자면 40부터 20까지, 직급으로 구분하면 대략
과장부터 인턴까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에게 공통된 감수성과 행동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연령대를 같은 세대로 묶는 일이 타당할까요? 지금 MZ세대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 오류, 혼동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전기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89년 출생자까지, 후기 밀레니얼 세대는 1989년부터 1995년 출생자까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아직 정교한 개념은 아니고 그저 구분의 필요성만 언급한 단계이지만 조금 더 세분화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다소 막연해도 현재 통용되는 것처럼 MZ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MZ세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에서는 유전자 코드라는 다소 막연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경계 없는 세대.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특징을 넘어서 아예 무소속 공동체를 추구하는 경향이라고 설명됩니다. 다루는 문제가 다양해진 만큼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응한다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요. 둘째, 디지털 근본주의. 디지털이 디폴트 값, 즉 기본이 된 사회에서 나고 자란 MZ세대는 디지털은 현실이고 오히려 아날로그를 일탈로 느낍니다. 이전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속성이죠. 그래서 이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그를 활용해서 오프라인을 뛰어넘는 이른바 태그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됩니다. 셋째, 멀티플 리스트. 멀티플레이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는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N잡이 필수가 되었고 회사는 자신의 여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은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개성과 창의력입니다. MZ세대는 바로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혹은 살아내고 있죠.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MZ세대의 핫 아이템을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갓생입니다.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친 단어인데요. MZ세대가 꿈꾸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자신이 세운 목표나 계획을 착실하게 이뤄내는 생산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추구해요. 발전과 성장을 지향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갓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템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투두메이트입니다. 할 일 관리 앱인데요. 2021년 7월 SNS에 공유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기 관리 앱이야 여러 종류가 있었지요. 그런데 투두메이트는 공유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는 MZ세대의 성향을 잘 반영한 것이죠. 다음 키워드는 집콕 라이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일명 집콕 소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추리게임 리얼 클라임 씬도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마술산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리하는 모바일 추리게임인데요. 음성통화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특정 활동을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게임은 방송사 JTBC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크라임 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성과 진행 방식이 유사해요. 이런 관계도 주목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취향입니다. 취향이야말로
특정 세대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지요. MZ세대 트렌드 중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주목됩니다. 우선 여전히 계속되는 뉴트로,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를 새롭게 해석하는 경향인데요. 다만 다른 세대에게는 1980년대와 1990년대가 복고의 대상이었다면 MZ세대는 2000년대에 유행했던 아이템에 주목합니다. 스크런치라는 새 이름을 얻은 곱창 밴드, 젤리 슈즈 등의 패션 아이템이 먼저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 폴라로이드, 포토 프린터 등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성세대도 함께 즐기는 아이템으로는 곰표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 상품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템이 출시되었죠. 또 인터넷 밈 중에서 여름이었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형 계절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는 맑고 청량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문장인데요. 2019년 한 네티즌이 학교에서 시쓰기 숙제에 아무 말이나 적은 뒤에 마지막 문장으로 여름이었다 라고 썼다라는 게시글이 인기를 얻으면서 유행하게 되었지요. 이 문장이 인기를 끌면서 마시는 물 광고에 카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25, 21의 다소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MZ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탑 브랜드 어워드 리포트의 내용이에요. 먼저 편의점 부문은 CU가 선정되었습니다. MZ세대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제품들을 출시해서 주목을 받았어요. 백화점 부문에서는 신세계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성 백화점들처럼 상품 판매에 집중하지 않고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했다는 사실이 주목받은 이유예요. 음식 배달 앱 부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꾸준하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쇼핑 라이브, 선물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었어요. 다음은 콘텐츠 영역입니다. 유료 음원 서비스 부문은 멜론이 선택되었는데요. 인기곡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웹 예능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신서유기 스프링 캠프가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격차가 크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특징적입니다. 순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OTT 기반 콘텐츠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숏폼 영상 플랫폼 부문에서는 유튜브 쇼츠가 선택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임에도 기존의 유튜브 생태계를 기반으로 1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서비스 초기에는 기존 유튜브 콘텐츠를 짧은 버전으로 편집한 영상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쇼츠 전문 크리에이터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영상도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죠. MZ세대가 즐겨 먹는 음식인 떡볶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신전 떡볶이가 선정되었는데 다른 브랜드와 달리 1인분씩 판매하고 로제 떡볶이 출시 등이 인기의 요인이었어요. 편의점 국산 캔맥주 부분에서는 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입 맥주가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국산 맥주가 인기를 회복하고 있어요. 종류도 다양해졌고 맛도 향상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카스는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배우 윤여정을 모델로 기용하고 소상공인 상생 마케팅 등을 벌여서 MZ세대의 공감을 얻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금융 영역 중에서 국내 은행 부문에는 카카오뱅크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계층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 호평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MZ세대의 선호 브랜드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여기 소개한 책들에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니 가능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도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변화는 불안을 동반하지요. 이를 떨쳐내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가늠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전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모든 예측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 없는 예측은 존재할 수 없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전망은 예측일 뿐 불변의 결과가 아니니까요. 다만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SF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트렌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